제가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 모든 사업을 다 접었어요. 다 환불하고 모두 다,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딱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뭐였냐면은 저의 구독자였다가 저의 유튜브 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저이기도 하고 강의도 들었고, 여자친구분이 저희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왔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매번 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DM을 계속 보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에 저희 둘이 만나게 된 거죠. 저는 모든 걸 잃고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들려준 놀라운 얘기가 매각. 그때는 제가 빨리 출발했지만 그분은 한남동에서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당연히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다시 일어서야겠다. 나도 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워킹하는 이런 분도 나오는데, 이런 분이 나오는데 내가 그거를 다 정리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이, 이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나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제 구독자이자 강의 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분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엑시트하고 기업가로서 또 큰 그런 길을 가고 계시니까 누가 될까봐 제가 어떤 분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 회사 전 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몇 천만 원어치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좀 많이 각성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수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영주차에 오신 분, 한 4주차, 5주차까지만 해도 수익화 비율이 0.7%에 불과합니다. 10주차가 지나면요, 한 10%대까지 올라가고요. 나중에 40주차까지 오게 되면 요 맨 앞에는 그냥 단순 수익화, 해당 주차에 있는 분 중에 수익화된 사람 비율이고, 이 뒤에는 출석률, 그쵸? 상품 8주 이상 유지, 기본 과제 수행, 그 다음에 요 3개, 출석을 전부 하고 상품도 유지하고 기본 과제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비율입니다. 40주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입니다. 38주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 어떤 거를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8주도 유지를 안 해. 한 달 해보고 바꾸고, 한 달 해보고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익화가 상대적으로 8주 이상 유지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과제도 안 하고, 출석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한 35주차에서 40주차 평균이 67% 정도 수준까지 낮아지게 돼요. 근데 요것만 해주면 우리가 2달만 하자. 2달만. 똑같은 거 2달만 해보자. 그 다음에 기본 과제만 하자. 출석률을 하자. 그랬을 때 퍼센티지가 거의 100%에 가깝게 올라간다는 거죠. 90.74%가 수익화의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많이 하는 분들은요, 월에 한 4억까지도 이게 월 달성하는 분들이 나와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도 몇 억씩 찍는 분들이 있죠. 몇 억씩 찍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화 비율 말고요, 달성으로 볼까요? 이거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보면 34억, 그쵸? 34억, 10억, 7억, 6억, 6억, 5억, 4억, 4억 5천, 3억 9천, 3억 7천, 3억 4천, 3억 2천, 3억 쭉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9천만 원, 월에 몇 천씩 뽑는 분들도 그죠? 많습니다. 맞나요? 3억 7천, 3억 4천, 3억 2천, 3억, 2억 9천, 1억 8천, 1억 3천, 1억대, 9,800. 이거 다 월이에요, 월. 8,600, 8,300, 6,000, 5,000, 5,500, 5,300, 5,000, 4,500. 네, 이렇습니다. 그 쭉 가면은 계속 있죠. 2,000대도 있고 계속 이게 회원들의 어떤 매출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의 요거를 목표로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매출을 만들려면요,
통과해야 되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 선 여기 매출을 만들려면 아주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만 끊어지더라도 여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올라온 컨텐츠 관리 시트를 하나 살펴봅시다. 이 채널은 구독자 27명이었어요. 이건 좀 빨리 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구독자가 뭐 27명, 31명, 50명 이렇게 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0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협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고객 수가 20명이고요. 무료 고객 155명을 모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앞에 탐색 유입과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 풀링 컨텐츠 조회수, 뭐 페이지 유입, 검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키 컨텐츠 연계율, 키 컨텐츠 조회수, 링크 클릭률, 랜딩 페이지 접속수, 무료 고객 전환율, 무료 고객 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매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지금 여기 있죠? 위에서부터 해볼까요? 객단가가 만약에 0이라면요, 거의 다 곱셈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쵸? 매출이 나올 때까지 퀀티티가 있다고 해볼게요. 고객 수. 그러면 객단가가 0원이면 고객 수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아래까지 다 잘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객단가 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출이 나와요? 0원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 살려봅시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 접속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조회수 대비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키 컨텐츠라는 건 물건을 판매하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이 위에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물건을 결제가 붙어 있는 페이지까지 오는 데까지 거기에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10명이 봤는데 몇 명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는가. 그거를 한 명도 안 들어서 거기에 또 0이 있어. 그럼 이 위에 어떤 매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수많은 크고 작은 곱셈들이 있고, 그 값들이 여러분들이 매출이 0이라는 건 이 아래에서 뭔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힌 어떤 이런 관이 있습니다. 이 끝에 촛불이 있어요. 촛불을 이상하게 그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막혀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바람을 불었어. 막혀 있어. 이거 사람이에요? 옆모습. 이렇게. 바람을 불었어요. 안 꺼져. 더 세게 불었어. 안 꺼져. 여기 아예 막혀 있다고. 이게 뭐냐면 0이에요, 0. 그럼 더 세게 불어. 막혀 있어요. 이 바람이 뭐냐면 이게 조회수예요, 조회수. 여기 막혀 있어요. 조회수를 아무리 올려봐라 부자가 되나. 그럼 이게 뚫려 있으면 이 바람의 크기만큼 수많은 초를 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거를 뚫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실제 어떤 얘기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그리고 각각을 내가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그 모든 단계를 첫 번째 0을 찾기, 이게 1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못하는지, 그 다음에 강점 찾기, 2단계예요. 처음에 내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를 모르면 그 강점이 아무리 세도 얘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뚫려 있으면 강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성장 및 강화, 4단계는 확장, 5단계는 위임입니다. 비즈니스 PT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고 이걸 물어봅니다. 브랜딩은 여기쯤에 있어요. 내가 이걸 다 할 줄 모르는데 이걸 한다? 이거를 잘해가지고 와, 저 사람 미쳤다. 이 브랜딩 미쳤다. 내가 이걸 너 대신 다 해줄게. 이런 사람이 운 좋게 붙으면 몰라도요. 직원이 운 좋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몰라도요. 이거 진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여튼 여기부터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찾잖아요. 그럼 이게 안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친한 동생이 제가 이걸 한다니까 들고 온 거예요. 이 친구 저희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걸 해놓은 거예요.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회사를 만든다. 그죠? 네, 사랑을 심다. 그래서
광고와 브랜드를 하고 싶어요. A mustard seed라는 거야. A mustard seed. 어떤 뭐 대표기도 지각 위기. 그다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 나 모세인데 지금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아세요? 그런 크리스찬 쇼츠가 있어요.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회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이미 모두가 다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보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를. 그 다음에 제품은 뭐냐? 제품은 응원의 편지라는 거예요. 응원의 편지. 너무 좋아. 겨자씨의 편지. 낙심이 될 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팔겠다는 거예요. 편지랑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의 노트입니다. 간증의 노트. 요거는 이제 그냥 합성을 한 거죠. 실제 이 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간증의 노트. 간증의 노트, 응원의 편지. 그 다음에 한쪽에는 요즘 교회 컨텐츠. 자,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 트렌드 있는 교회 컨텐츠를 보고 간증의 노트를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큰 오해에 대한 트렌드 있는 교회 컨텐츠 요거를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어디에서 일을 했었냐면 SBS 미디어넷이라는 SBS의 케이블 채널들을 모아놓은 회사에 있었어요. 거기서 사업팀 PD를 했었는데 그때 사내 소식함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보다 트렌드 있는 교회 컨텐츠보다 더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러닝맨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러닝맨은 지금이랑 상대도 안 됐어요. 무도와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MBC는 무도, KBS는 1박 2일, SBS는 러닝맨이에요. 그런 러닝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응원의 편지와 간증의 노트잖아요. 그때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 뭐예요? 러닝할 때 여러분들 뭐 신어요? 운동화를 하는. 이거 잘 됐을까요? 러닝맨 운동화? 교회 컨텐츠 보니까 간증의 노트를 한다. 러닝을 하니까 운동화를 한다. SBS 자체기획 상품 G마켓에서 러닝맨 운동화의 딜레마. 러닝맨 운동화에 대한 평가와 적정 가격은 운동화 모으는 A씨 그 돈이면 아울렛에서 나이키 산다. 제품은 좋은데 기념품 같다. 차라리 그런 기념품에 갔더니 차라리 티셔츠라만 팔아볼 텐데. 원가를 감안하면 많이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79,000원이라는 가격은 어쩐지 비싸다. 유명 운동화도 뭐예요? 가치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우리의 이 영을 찾기, 강점 찾기, 성장 및 강화, 확장, 위임 여기에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이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브랜딩이 있다 그랬어요. 기초 체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브랜딩은 제가 정확하게 축구 기술로 표현을 하면 사포예요. 특별한 누군가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근데 드리블도 할 줄 모르고 공을 트래핑도 할 줄 모르고 슛도 찰 줄 모르고 뛸 줄도 모르는데 심지어 막 그쵸 체력도 없어. 그게 없는데 사포가 제일 멋있잖아. 보기에 막 플립플랩 이런 거. 플립플랩 뭔지 아세요? 옛날에 호나우징요가 팍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막 네이마르 하는 사포 막 이런 거야. 그거 야 네이마르도 하는데 나도 배워야지.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전에 수많은 것들이 받침되고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뭘 가져왔어요? 여기에 겨자씨 하나라는 브랜딩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한테 설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친구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브랜딩이에요. 근데 브랜딩이라는 걸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매출까지 가는 그 통로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 사람들이 사야지.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6단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져온 건 근데 뭐예요? 1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1단계가 없구나를 언제 아냐? 이 겨자씨 하나에 간증의 노트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돈을 씁니다. 한 1,000만 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응원의 편지. MOQ가 있어요. 응원의 편지도 편지지가 있죠. 이것도 한 500만 원 쓸 거예요. 크게는 못 쓰고 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드는데 어떤 뭐 PD 쓰고 하면서 한 500만 원 쓸 거예요. 이거는 한 월에 나갑니다. 왜? 이거를 하루만 만들고 말게?
아니기 때문이죠. 1년만 하고 내가 접어야지. 1년 했다가 안 되면 접어야지.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주에 하나씩 만든다 했을 때 한 편당 100만 원 조금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얼마예요? 인건비랑 뭐 해가지고 500 안쪽에서 해결했다. 1년 뒤에 6천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도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1년이라는 시간 플러스 얼마를 날린 거예요? 7,500만 원. 근데 내가 1단계가 없구나를 깨닫는 시기가 언제냐면 한 3개월쯤 지나면 1단계가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 내가 간증의 노트도 디자인할 때는 1단계가 없다는 거 몰라요. 왜요? 디자인할 때 재밌거든. 간증의 노트의 어떤 재질이나 이거 만들고 재밌어요. 거기다 내가 노는데 1,000만 원 쓴 거야. 응원의 편지 어떻게 하면 이쁜지 막 가가지고 모닝글로리, 지금도 모닝글로리 하나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아트박스나 가가지고 편지지 막 다 샀어. 내가 편지지를 1000개를 보든 10,000개를 보든 사실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 있는 편지지를 다 샀어요. 편지지 사고 뭐 해서 에모키 맞춰서 요거 한 500만 원 썼어요. 노트도 사 모아야죠. 노트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한 3개월 써서 1,000만 원이랑 500만 원을 썼어요. 이미 1,500만 원. 그러고 나서 어디에 올렸습니다. 올라가겠죠. 이거를 어디에 올리나요?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이나 이런 오픈마켓에 올릴 거예요. 팔려요? 아씨, 너 왜 안 팔리지? 0을 미리 안 찾아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냥 돈 쓴 거잖아. 돈이랑 시간. 그 과정은 재밌죠. 나는 이거에 내가 목숨을 걸 거야. 왜? 이거 재밌으니까. 이거 재밌어요. 색깔 고르고. 이거 만드는 거는 애들한테 팔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뭐예요? 레고. 이거는 굉장히 비싼 레고예요. 그리고 이 3개월과 1,500만 원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 썬큰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바로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 1,500만 원과 3개월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1년에 인건비 6,000 플러스 전체 7,500만 원. 얘 재고는 뭐 얼마 몇 개 팔렸겠죠. 그 다음에 사업은 하는 게 아니야. 왜? 1년이라는 시간과 7,500을 날렸기 때문이죠. 근데 진실은요, 이 7,500을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면. 근데 이걸 하면 7,500 쓰잖아요. 이거 하면 얼마 써요? 이거 해가지고 50만 원만 벌으라는 거. 50만 원만 벌면 매출. 그러면 뭐예요? 그 아래에 수많은 것들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0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각각 수치에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승수를 알 수 있습니다. 승수. 자, 여러분들. 1 곱하기 0.1 곱하기 1000 곱하기 2억은 얼마인가요? 그 200억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다 그대로예요. 아주 작은 뭔가 승수가 가장 큰 친구를 0.2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 결과에서 내가 200억에서 0.1이 늘어나는 건 200억 0.1이지만요. 곱셈에서 얘가 0.1에서 0.2로 늘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게 400억이 돼.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야. 전체를 뚫어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승수가 제일 높은 것을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의 뭐예요? 강점. 얘는 썸네일의 강점이 있구나. 얘는 소싱의 강점이 있구나. 얘는 제조의 강점이 있구나. 얘는 자금의 강점이 있구나. 얘는 퍼포먼스 광고를 돌리는데 강점이 있구나. 그 다음에 강점을 찾아서 강점의 승수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게 제일 빨라요. 그게 제일 빨라. 강점을 그러면 찾는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그 다음에 그 강점을 찾은 것을 성장 및 강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확장하는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확장한 거를 위임하는 단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이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내 색깔을 입힙니다. 그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1단계를 어떻게 해줬을까요?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검색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 중에 내가 제일 사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시장조사라는 건 1단계, 여기에 애기일 때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파는 게 제일 나아. 0단계, 그러니까 1단계의
1, 2, 3입니다. 내가 사고 싶어요. 2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도 사고 있어요. 3번 그것을 내가 팔아볼까요? 이 간증의 노트와 응원의 편지, 그 다음에 트렌드에 있는 교회 컨텐츠라는 것보다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이제 현실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현실화가 됐어요. 이 십자가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 중에 우리가 뭘 했어요? 판매량 순으로 했어요. 판매량 순으로 바꾸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1, 2, 3번 중에 판매량 순으로 바꿨더니 뭐가 생겼어요? 이거를 만족시켰어요. 그러면 판매량 순으로 봤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걸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것을 내가 사고 싶어요가 채워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팔리는지는 어디에 있어요? 팔려면 채워져야 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객의 문제가 상품의 강점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요 세 개가 뭐보다 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팔려면 뭘 주고 뭘 받아요? 상품을 주고 돈을 받잖아요. 내가 받는 돈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걸 내가 팔려면 고객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컨텐츠, 상품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 해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해결의 가치를 보고 페이지에 왔을 때 아, 내가 내는 돈보다 얘가 크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요? 교환을 할 뿐이에요. 교환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간증의 노트에 고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모스든 요나든 뭐 예레미야든 누구든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 뭐 요나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뭐 식물을 말라 죽게 하고 막 뭐 했어. 웃겨. 그게 간증의 노트에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떤 상품의 강점을 만들고 어떤 해결 가치를 보여주냐는 거죠. 이 간증의 노트와 응원의 편지는 이거를 사람들이 십자가보다 안 사고 있어요. 더 많이 사는 것도 2번이 엄청 좋은 것도 못하는데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실제로 사냐? 지금 최근 1년 구매 목록 동안 자기가 그냥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구매 목록 중에 이거 있냐고. 없더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상상 속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사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소싱해요? 왜 쿠팡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들?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있어요. 쿠팡만 있어요? 네이버도 있어요. 네이버에 뭐 있어요?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에 들어가면 이게 누구냐면은 하여튼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코인가이드님의 블로그 그냥 랜덤으로 검색해서 들어온 건데 여기 보면은 쇼핑 커넥트에 보면 여기 뭐 쿠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도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팔리는 상품. 팔리는 것도 못 파는데 내가 팔리는 걸 파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영을 찾기가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목표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50만 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매출을 올리게 돼요. 그럼 이 매출 기반으로 어디로 가느냐? 매출 기반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냥 말하면 거짓말쟁이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만든 걸 기반으로 제안을 해요. 어디에?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간증의 노트 아직 안 간 거야. 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대장을 팔아보고 그거 내가 성장을 시켜서 그 증거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 조금 더 가까운 업체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못 판다면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간증의 노트를. 왜? 그 분야에 나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 그 분야에 닳고 다른 사람도 내가 그 제품도 못 판다면 만약에
그 간증의 노트, 뭐 응원의 편지, 내가 생각하는 경쟁사 제품을 내가 팔아봤잖아요. 그럼 내가 뭘 알게 돼요? 이 시장의 소구 포인트들을 알게 돼. 그럼 난 뭘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더 알 수 있게 돼요. 고객의 문제. 두 번째, 무엇이 이 분야에서 강점이 되는구나. 뭐예요? 상품의 강점. 세 번째, 사람들은 이런 해결 가치에다가 입금을 하는구나. 해결의 가치. 그럼 내가 이거를 키우게 되면 뭘 키울 수 있어요? 받는 돈도 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컨텐츠. 왜 이게 유튜브 PT가 아니고 비즈니스 PT예요? 이거를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건지, 이거를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 건지,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달시킬 것인지가 우리가 여기에서 유튜브를 사용하고 인스타를 사용하고 블로그를 사용하고 스레드를 사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내 시장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커리큘럼에서 이거에서 요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비즈니스 PT 안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다룹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주에는. 이렇게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인간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적은데 이걸 다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못해.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럼 내가 간증의 노트, 응원의 편지부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부터 발견을 해야 되나? 아니면 콘텐츠 분야를 내가 먼저 정해야 되나? 아니면 십자가 같은 뭔가를 먼저 찾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고객의 문제를 찾으러 가야 되나? 상품의 강점을 보러 가야 되나? 해결 가치를 찾으러 가야 되나? 내가 사고 싶은 걸 찾는 걸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될까? 그냥 이렇게 들을 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되지?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렇게 해서 쿠팡 파트너 했어요. 50에서 300 갈 때는 어떤 걸 해결해야 될까? 300에서 500 갈 때는 500에서 1000 갈 때는 어떤 걸 해결해야 될까? 나의 강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강점은 뭘까? 나는 강점이 뭐지? 어떤 부분에 내가 빠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1 트레이닝이 붙어야 돼요. 트레이닝과 데이터 관리가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에 맞는 성장을 시킬 수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뱉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걸 중요하다 그럴 거야. 저는 브랜딩, 맞아요. 브랜딩이 중요하죠. 저는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고객의 문제가 파악이 안 됐고 상품의 강점도 해결 가치를 어떻게 컨텐츠로 붙일지 이것도 생각이 안 돼 있는데 조회수가 중요할 것. 일단은 조회수를 키우면 다 해결됩니다. 뻥이에요. 조회수를 키우면 다 해결된다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만한 진짜 탑티어 크리에이터가요. 어떤 양념장을 팔려고 했어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고 판매도 안 나오고 난리가 나서 돈 다 까먹고 보통 이제 한국 크리에이터라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조회수의 끝판이었어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서비스를 판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뛰어난 분들은요 이것만 가지고도 각이 서서 자기 플랜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얼마예요? 7,500만 원에 최소 이 정도의 리스크를 낮추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저희가 뷰트랩이라는 검색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뷰트랩은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뷰트랩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 과정, 이게 200강이 넘습니다. 200강이 넘는 강의를 이 모든 과정을 다 쪼개서 40주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6강이 나갑니다. 뭐 한 4주 하는 데는 24, 24강, 5주 할 때는 30강 정도가 한 달에 제공이 되게 돼요. 이 24강에서 30강 정도가 매달 나가게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스도 붙여서 소프트웨어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과 이런 강점을 찾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성장해야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데이터가 거의 1억 건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0명부터 이렇게 돼서 지금 아까 보였던 수억까지 매출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상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고용한다 그러면 얼마에 고용할 수 있을까요? 200만 원에 구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300만 원에 구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500? 500 정도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PD를 구하는데 연봉 6천을 주고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2명 구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브랜딩과 나의 위임과 확장과 성장과 강화 포인트와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월에 한 20만 원 정도의 상당에 되는 이용권을 그냥 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실패 비용과 그 실패가 될 것을 성공으로 바꿔주는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거기에 뭐예요? 이 6강, 한 주에 나가는 6강, 그 한 달에 한 30강 정도가 나갑니다. 30강 정도 나가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썸네일 파트가 그 달에 배웠다, 아니면 내가 원고 파트를 그 달에 배웠다, 아니면 뭔가 상품 분석하는 거를 그 달에 배웠다, 한 달에 그것만 배워도 이게 보통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그럼 이거 200~300에다가 여기 20만 원 하면은 강의 싸게 합시다. 그 100만 원, 강의만 100만 원에다가 이거 소프트웨어 20만 원 120에다가 이거를 보고 관리할 직원을 뽑는다면 그 한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 하면은 420만 원이잖아요. 트레이닝을.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까지 하면은 실패 비용 이런 거에 대한 기회 비용 이건 다 제거. 이거 그냥 없다고 치고 실제로 사람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저희 회원들이 커리큘럼 40주예요. 40주 끝나고도 계속해서 트레이너와 유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25%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커리큘럼이 끝났는데 매달 그냥 내고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품이 그러겠어요? 기가 막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500~600 정도의 가치를, 그렇죠? 그리고 강사가 이게 100만 원이라 했는데 강사가 저 정도 커리어 갖고 있는 강사가 지금 이 시장에서 하잖아요. 그럼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그럼 다 하면 가치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한 달에 얼마 받느냐? 그냥 어린애들 학원비를 받아요. 54만 9천 원을 받습니다. 저희 애가 다니는 야구 학원보다도 쌉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오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 1단계를 0을 찾기, 이 1단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감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시간을 넣어보시고 시간을 넣고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0을 1단계가 보통 빠른 분들은 한 4주 만에 끝나고요. 저희랑 같이 하면 보통 한 4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요. 혼자 하셔가지고 굉장히 2년, 3년 동안 그 막힌 것을 못 찾아서 헤매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돈의 가치도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가치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 시간적인 가치라는 거는 이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 저 완전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는 이게 4주에서 8주 걸린다 그러면 오래 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 빨리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면 사실 안 해도 돼. 진짜 내가 지능이 우수하고 실행력이 뛰어나고 내가 플랜을 딱 세워가지고 그때 시점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내가 스케줄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 분들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 혼자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신호나 이런 거를 계속 드려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 올라올지 모르죠. 또 기분 좋으면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따라오셔도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이미 포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개화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좀 어렵고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저희 비즈니스 PT로 오시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를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4개의 무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아마 대기 인원이 한 800명, 9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대기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비디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 대기 기간에 대한 비디오와 어떤 그 설문 내용이나 이런 게 언제 또 정책이 저희가 바뀔지 모르니까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진중하게 읽어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